네, 안녕하세요, 형님 여러분. 자, Q&A 시간이 왔습니다.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우,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저는 한 3개, 4개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심지어 답변을 드리기가 좀 난감한 질문들도 몇 개가 보이는데, 어디 보자. 첫 번째 질문. 박재수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이번 연도에 저한테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유 없이 인기가 있는 시절이 있다고 해요. 그런 시기가 생애에 한두 번은 생긴다고 하는데, 재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순간이 안 생겨요. 포기하세요. 자, 다음 마크 개잘핵님. 키우고 있는 생물들 다 알려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질문이 이래? 어디 보자. 지금 현재 제가 키우고 있는 생물들은 얼마 안 돼요. 지지난달에 5월달에 한 4일 정도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집안 온도가 한 32도까지 올라가가지고 키우던 생물의 대다수가 죽었어요. 그게 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복구를 해보려고 시도는 해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5월 초만 돼도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가는 지역이라 지금은 45도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기온이. 배송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배송 도중에 다 죽더라고요. 이게 아이스팩을 많이 넣어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올 때쯤 되면은 아이스팩이 다 녹아가지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풀리는 한 10월은 돼야 뭔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돈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키우고 있었던 게 양서류를 한 10종? 10종 정도 키우고 있었고요. 뭐 솔로몬 개구리라든지 레드 아이드 트리 프로그라든지 글래스 프로그, 그리고 이제 타이거 레그 트리 프로그하고 마린 토드, 그리고 픽시 프로그 and 버젯 프로그, 그리고 이제 카이저 누트, 대충 이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총 한 40마리 정도, 45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전기가 나간 4일 동안에 25마리 정도가 죽었어요. 절반 이상을 잃은 거죠. 그리고 이제 파충류 같은 경우는 레드 이구아나하고 에메랄드 스위프트하고 헬멧 이구아나, 쿠바 아놀, 그리고 노말 잭슨 카멜레온,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잭슨 카멜레온, 베일드 카멜레온, 베르코소스 카멜레온, 자이언트 스피니 카멜레온이라고 하죠. 베르코소스는. 그리고 오스탈레 카멜레온, 드워프 피셔 카멜레온, 헬메티드 카멜레온, 이렇게 해서 한 뭐 카멜레온 7종하고 그 이외의 파충류 몇 종하고 해서 한 6, 70마리 정도를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좀 저온 좋은 개체들의 새끼들이 거의 전멸을 했어요. 죽고 약화되고 해가지고 뭐 한 3, 40마리 정도가 죽었죠. 이게 수치가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개인이 집에서 브리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진짜 피해가 큰 거예요. 곤충 같은 경우는 제가 갑충은 한 2년 전부터 키우고 있는 게 딱히 없어요. 알러지 반응도 좀 있고 잡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컵에 막 톱밥파이 들어가 있고 음식에 들어가 있고 자은동안에 막 코로 막 들어가고, 그거를 어떻게든 박멸까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줄여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게 창궐을 한 다음에는 막을 수가 없더라고. 심지어 개별 또는 소수 합사 사육으로 사육하던 유충의 수가 200마리가 넘었었기 때문에 그 양에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내놓았던 해결 방안이 리셋이었어요.
일단 집안에 있는 갑충들을 전부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번식을 더 이상 안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후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시선이 다른 쪽으로 가버렸어요. 사마귀에 확 꽂혀버려가지고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를 사마귀만 한 10종 정도 키우다가 작년부터 이제 파충류를 키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작년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은 이제 곤충이라고 해봐야 바퀴벌레 8종하고 사마귀 몇 마리하고 이제 블루데스 파이닝 비릴이라고 하는 풍뎅이만 좀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파이닝 비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재밌는 친구들인데,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할까, 나도 모르게 잡충이 안고 있는 생물들만 사육을 하고 있어. 약간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나봐. 그 잡충에 대한 그 피해 스트레스가 트라우마로 남은 건지,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잡충이 안고 있는 생물들만 고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 슬기 파파님, 요즘에 댓글 계속 달아주시는 분이시죠? 반갑습니다. 미국에 가신 이유와 한국으로 언제 돌아오시는지. 저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태어난 곳이 미국입니다. 다만 4살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는 한국에서 살았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넘어온 건데, 한국에 들어갈 예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뭐 가족들을 보러 놀러는 갈 수 있겠지만 완전히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들어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한국이 마음은 편하지만 외국이에요. 언젠가 유튜브 채널이 성장을 해서 한국에서 구독자분들과 밥이라도 좀 한번 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자, 다음 질문. 머시룸님. 가장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구독자분이라서 그런지 더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본 직업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개인정보잖아. 이거 나중에 본명도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냥 서비스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미래가 없는 백수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냥 돈 버는 백수? 딱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별일 아닌 걸 하고 있어요. 말하기 쪽팔릴 정도로 별일 아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묻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자, 다음 질문. 칼국수님의 댓글입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1번, 장수풍뎅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류는? 2번, 사슴벌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류는? 3번, 파충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충류는? 4번, 꽃무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꽃무지는? 5번, 사용하시는 톱밥 종류는? 이 질문들은 제가 사용을 해본 생물 선에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는 켄타우로스 장수풍뎅이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이건 어렵네. 어렵다. 사슴벌레라. 뮤엘러리일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화려한 종들을 좋아해요. 까무잡잡한 거 그런 거 말고 뮤엘러리나 람프리마 같이 좀 화려한 사슴벌레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파충류는 글쎄, 베일드 카멜레온이지 않을까 싶어요. 화려하고 크고 튼튼하고 키우기 쉽고 딱이죠. 꽃무지는 심플하게 오간덴시스. 사용하시는 톱밥 종류는 그냥 자작 톱밥을 사용을 합니다.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냥 오크 나무로 만든 톱밥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 앤디 재훈님께서 올려주셨네요. 현재 키우고 계시는 다이내스티 속 곤충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헤라 리키하고 그란티를 사용했었는데 죽었죠. 지금은 번식을 안 시켰습니다. 다음 레자 바지님의 댓글.
이분 레바님 팬인 것 같은데 반가워요. 첫 번째, 톱밥 만드실 때 첨가제와 실적. 이거는 가장 우려했던 댓글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메가 소마류는 암수같이 통해두면 우화를 하나요? 톱밥, 이거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는 물어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어. 물론 궁금해 하시는 것 자체는 당연한 거고 이해는 하는데,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영업 비밀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길게 설명을 하자면, 저도 그렇고 저의 지인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해외에서 거주를 해요. 그 중에서도 벅벅님 같이 필리핀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 몇몇 분들은 미국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곤충 사육 문화가 전혀 발달이 되어 있지 않는 국가입니다. 미래 식량으로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죠. 근데 사육 문화에 관해서는 그런 문화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냥 매니아층들만 사육을 하는 그런 수준이야. 그렇다 보니까 유충 사육에 사용되는 톱밥들을 전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서 파는 곳이 몇몇 곳이 있기는 해요. 다만 2년 전만 해도 5리터, 6리터 정도 되는 톱밥이 25불? 한 3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나 제 지인들이나 키우던 유충들의 수가 몇백 단위인데 5에서 6리터라고 한다면 헤라나 메가소마, 칼코소마 같은 대형 종한테는 2달, 3달치밖에 안 돼요. 한 마리 기준으로. 한 마리 기준. 아껴 쓰면 3개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2년 전부터는 이제 인섹트 브라더즈라는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레자 바진님께서 한 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 양질의 톱밥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나 시간이 정말 상상을 초월을 해요. 첨가제뿐만이 아니라 베이스가 되는 나무까지도 종류별로 실험을 했었고요. 발효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각자의 집에 수십만 원이 넘는 톱밥 제작기까지 구비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돈은 둘째치고 톱밥을 만드는 시간, 그리고 이제 유충들을 상대로 실험하고 기록하기까지 하나하나의 작업들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연구 관찰을 해온 기록들을 그냥 공유를 한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첨가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 어떠한 정보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직접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어떤 바보가 그거를 고지고대로 알려주겠어요. 그죠? 그게 싫으시다면 야후 자펜 같은 곳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아마 원하시는 정보는 찾기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메가소마 유충의 합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메가소마가 다른 대형 장수풍뎅이들에 비해서 유충이 좀 온순하기는 하지만 합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반드시 괜찮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를 누가 보장을 해줄 수가 있나요? 아무도 못해. 물론 가능은 할 거예요. 한 60리터 정도 되는 대형 컨테이너 안에 소수만 키우는 거면 가능할 거야. 근데 언제나 리스크는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하고, 보통 일반적인 브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암컷, 수컷을 구별을 해서 개별 사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육 온도하고 톱밥을 갈아주는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암컷과 수컷의 우화 기간을 맞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가소마를 한 5리터짜리 사육통에다가 이제 개별 사육을 했었습니다. 키우기는 쉬워요. 참 키우기는 굉장히 쉬운 종이에요. 많이 먹을 뿐이지 키우기는 쉬워. 자, 다음 질문.
민규 0591님 댓글이네요. 골리앗 대왕 꽃무지가 번데기 상태로 6개월을 버틴다고 하던데 인공적으로 우기 환경을 조성해서 빨리 우화시킬 수 있나요? 골리앗 풍뎅이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사육 경험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사육 경험이 없어요. 다만 골리앗을 메인으로 사육하시는 지인분들이 몇 분 계신데 골리앗 사육법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봐도 안 알려줄 겁니다. 다른 건 다 알려줘도 골리앗 사육법에 대해서는 안 알려줄 거야. 특히 그 용실을 만들기 위한 재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분명히 방법은 알고 있겠지만 안 알려줄 거예요. 심지어 그게 또 그분들 밥줄이라서 도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어요. 다음 질문은 심중범님의 질문인데 곤충 쪽 직업이면 어떻게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거는 글쎄요. 제가 곤충 쪽 직업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뭐라고 말할 권리 자체가 없네요. 물론 저도 어렸을 적에 꿈이 생물학자이긴 했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어렸을 적의 꿈이고 지금은 그쪽 방면으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취미이고 사육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 이상 깊게 파고들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에 뭔가를 조언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방진 일이기 때문에 다만 알고 지내는 지인들 중에서 곤충학하고 생물학을 전공한 지인분들이 계셔가지고 어쩌면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분들을 통해서. 근데 질문이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도 지금 잘 살자라는 분께서도 곤충 관련으로 직업을 정할 때 어떤 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조언을 필요로 하기 이전에 일단 본인이 정확하게 뭘 하고 싶으신지 가장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그쪽 관련으로 뭔가 직업이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해당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음악을 전공한다고 해서 다 가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수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작곡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음악 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음악을 직업으로 구하고 싶은데 추천하는 과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조언을 해드리기가 좀 난감하죠. 정확하게 뭘 하시고 싶으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표본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표본 자체가 수십 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할 생각이 없고요. 지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표본을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한데 비싼 해외 배송비를 감안을 했을 때 저희들한테서 표본을 구매를 하시는 게 메리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떠한 표본을 구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슬기파파님의 두 번째 질문. 버그로 수익 창출이 안 되신다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영상 업로드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거는 조만간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해볼까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가장 원했던 질문이었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전부 소모할 때까지는 활동을 조금씩은 할 겁니다. 요 근래 2년 동안 모아둔 영상이 꽤 되는 편인데 버릴 건 좀 버리고 쓸만한 영상들을 모아서 편집을 하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짧고 긴 영상들을 한 50개, 60개쯤은 문제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제가 뭐 샵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미로서 생물을 들여가지고 사육을 하는 건데 매번 새로운 생물들 영상을 보여주는 거는 엄연히 한계가 있거든요. 간단한 예로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은 채널 특성상 뭐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진심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건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상식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동영상 몇 개를 찍기 위해서 매번 새로운 생물들을 들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나이가 곧 있으면 30인데 돈도 안 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 또한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의 방향성은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제가 막 근성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유튜브를 포기하고 취미생활에만 전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이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은근히 신경 쓰여요.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신경 쓰여. 포기할 거면은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나아. 이거 뭐 아무런 의미도 없는 Q&A였던 것 같아. 내가 제일 걱정했던 질문 3개가 골리앗 풍뎅이하고 곤충 직업하고 톱밥 제작 관련이었는데 그 3개가 다 올라와 있어. 망했어 이 Q&A는.